김경래의 최강시사. 예,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2분을 좀 진행상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2부 최고의 정치 코너에서 제일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논란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으냐, 이건 좀 부적절한 건 아니냐라는 인식은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어떤 주식 투기냐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에 좀 공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선 후보자가 본인은 주식 거래를 직접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배우자한테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충진 변호사입니다. 네. 예. 일단요. 네네. 왜 이 부분이 제일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인 그 이미선 후보자의 명의로 굳이 왜 투자를 했느냐? 배우자, 그러니까 오 변호사님 명의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직접 투자할 사람이.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이후에 저축을 하면서 이제 저축하고 투자는 제가 그냥 혼자서 다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에는 이제 부부 명의로 이렇게 적금 같은 걸 들었었는데, 네. 이제 그 적금 외에 이제 한 2004년부터는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네. 목돈, 그때 저는 부동산 투자는 아예 안 했고 집도 아주 최근에 샀는데, 주식 투자를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제 계좌로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계좌에만 이제 재산이 전부 이제 제 명의로만 되어 있게 되니까, 예. 그게 이제 한 2011년부터 2014년 그 사이에 이게 전부 다 제 명의 재산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일단 이제 그 재산 형성은 이제 부부가 같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명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후보자 명의로도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보유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부를 이제 후보자 명의로 하고, 근데 전부터 관리는 제가 다 해왔으니까 그냥 제가 다 관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정마다 예.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이미선 후보자의 아이디 이런 걸로 오 변호사님이 이제 관리를 했다 이런 거죠? 예, 그냥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가 거기서 인증서 발급받아가지고 그냥 거래를 했고요. 예. 그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후보자가 이렇게 얻었던 그 소득 그런 거에 상당한 정도이고, 네. 그리고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 있다, 이렇게 이미 이제 자료를 통해서 다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전체 재산이 이제 40억 원 좀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네네. 한 35억 정도가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았고 집도 최근에 샀다, 그런 네네.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냥 재산상의 포트폴리오로 봐도 이거 좀 네네. 비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주식을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좋아하시는 건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제 그냥 주식 투자에 좀 이제 재미가 있다. 기업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네. 이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이제 투자 관련 서적도 좀 보고 이렇게 이제 그냥 약간 이제 취미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를 이제 정말 재미있게 네. 해왔고, 그리고 이제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이렇게 안정적인 월 급여가 있고 네. 그리고 별도로 퇴직금 같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나머지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막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이제 대부분을 주식으로 저축한 건 맞지만 그거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이런 내부자 정보나 이런 네.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자산을 대부분 주식으로 보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요 이제 그게 의혹이 아니라 그거는 좀 왜 그런지 여쭤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 삼광글라스하고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에 OCI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계열사로 돼 있죠. 근데 근데 사촌 관계에 있고 직접적인 사업상 연결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배주주 사이에 친족 관계에 있어 그런 것인데 이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광글라스하고 이테크건설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35억의 주식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3분의 2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꽤 그럼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나요? 네. 좀 그걸 뭘 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러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도 아니고 뭐 중견기업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견기업입니다. 예. 여기에 어떤 자기 재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일종의 뭐 30억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투자자가 사실상 뭐 증권계의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 기업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냥 의심이에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의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자회사가 이제 군장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주 성장성이 있고 수익성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좋게 본 거죠. 이 자회사 가치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풀려서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꾸 매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집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중 투자가 꼭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 회사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고 이게 다른 이제 투자자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데 마치 이제 이게 무슨 뭐 제가 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게 저는 정말 부당한 인신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20% 정도 손실을 보셨다는 게 중간중간에 사고 팔면서 얻었던 시세 차익은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비교해서 20% 손실을 보셨다는 겁니까? 그 사고 팔면서 뭐 수익을 본 때도 있었고 손실을 본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 거래 내역을 보시면 아실 텐데 결국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손실을 본 액수가 전체적으로 수익과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수익을 내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요, 이 주식들에 대해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20%면 제가 뭐 지금 손실 한 5억 가까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막대한 이익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정말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얘기가 이제 조금씩 더 좁혀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특정 국면에서 매수하고 특정 국면에서 매도했다. 근데 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타나기 직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은
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한 4-5건이 돼요. 아니 뭐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2년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해왔는데요. 네. 그게 그 중간에 이제 공시가 뭐 수십 번 1년에도 뭐 예, 공시가 뭐 있는 있죠.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공시 전에 사거나 팔거나 한 게 수십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적어도 뭐 이게 12년이니까 뭐 수백 번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게 연결을 시켜서 뭐 의심된다.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안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거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무슨 뭐 주가 조작 작전 세력처럼 그런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그 주광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사실 무슨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거나 뭐 거래량이 급등했다 급락하거나 이런 게 있고 제가 거기 편승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이 그냥 말로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그냥 그걸 또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 쓰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래 내역을 그냥 쭉 보시면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공개 정보를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인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들이 그런 정보를 저한테 줄 리도 만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광덕 의원이 얘기한 뭐 작전 세력 이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는 그냥 확률의 문제다. 수없이 많이 했던 거래 중에 일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컨대요.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1일 날 2,700억 규모의 계약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테크 건설이요. 그 직전에 6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가 이 수억 원대 주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결정을 하는 게 그리고 그게 타이밍이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 연말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이테크 건설 주식이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에 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거래할 때마다 이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 11월 정확한 연말에 하여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상당 부분 정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15 밑으로 해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가 될 개인 투자자가 그런 거 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팔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1월 달이 돼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원래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양만큼 다시 그냥 샀던 겁니다. 그냥 그 공시를 알 수 있는 이치는 전혀 안 왔고 그냥 그 전해에 팔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돼서 이제 그 대주주 요건 문제가 없어지니까 다시 매수한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그 공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하필이면 또 OCI 특허 관련 소송을 오 변호사님이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그 OCI 특허 소송은 이테크 건설하고 아무 관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일 회사가 이제 특허권에 기해서 OCI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이어서 그 특허권이 어떤 기술이고 그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특허에 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게 그 관계도 없는 이테크 건설에 관한 정보를 제가 그 소송한다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하나는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 네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잘할 거면은 네네. 워렌 버핏처럼 그냥 직업적인 투자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뭐 약간의 뭐 풍자 같은 그런 질문이긴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네. 이제 후보자가 이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이제 오해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제 근데 주식 거래에 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네. 그냥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다 한 것이고 저는 변호사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되고도 싶은 사람인데요. 지금은 근데 일단 이제 저의 아내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또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런 이해 충돌에 관한 염려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후보자께서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저는 뭐 계속 하고도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단념하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 전에도 주식을 팔겠다라는 말씀은 그 시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뭐 일단 뭐 후보자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은 즉시 정리를 하고요. 약간 좀 제 계좌에 있는 것은 이제 약간 좀 양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오히려 뭐 그런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제가 거래한 내역을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의 거래 인지 여부에 관해서 빨리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였고요.